오늘은 책 리뷰를 해볼까? 딱 두 개. 책 리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원래는 5개 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는 프로젝트 헤일메리. 초판이 21년에 발행됐는데 그때부터 되게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재밌다,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막 읽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안 읽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처음에 안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살짝 반골기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하는 거는 제가 잘 안 읽거든요. 게다가 이게 목차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목차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읽다가 최근에 이제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이것저것 찍먹을 해볼 수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래 읽어보자 했는데 처음 컨셉이 되게 재밌어요. 결국에는 태양이 빛을 잃어가고 있고 그로 인해 인류는 20년 내지 30년 내에 멸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태양의 빛을 잃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아스트로파지라는 외계 생명체 때문이다. 근데 이제 타우세티라는 별은 아스트로파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행성 중에 유일하게 면역을 가진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 타우세티라는 별을 탐사하기 위해 결성된 게 헤일메리라는 프로젝트이고 그 중심에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인 컨셉이 되게 이 소설의 초반부에 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SF 소설을 처음 읽는 저도 몰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레이스랑 외계 생명체인 로키 간의 우정입니다. 로키라는 인물은 외계인이에요. 로키 또한 그레이스랑 동일하게 아스트로파지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외계 생명체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타우세티라는 별이 아스트로파지의 면역을 갖추고 있는 별이라는 걸 인지하고 이를 탐사하기 위해서 이 타우세티 별 근처까지 오게 된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외계 생명체가 딱 등장했다라는 글귀를 읽는 순간 에일리언 같은 스토리를 예상했어요. 저는 초보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줄거리가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로키랑 그 그레이스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공통점이 아스트로파지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아스트로파지를 연구함으로써 그 서로 간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그 과정이 되게 저는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죽음의 위기도 마다하지 않고 서로를 구해주는 정말 친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존재로 점점 그 우정이 깊어지는 그 과정이 저는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제발 로키가 중간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그레이스의 감정에 되게 몰입하게 돼서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거는 그레이스라는 인물의 신경 변화인데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결국엔 죽으러 가는 프로젝트예요. 편도행 탐사선이었고 그래서 그레이스는 죽어도 가기 싫다라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총괄 디렉터인 스트라크가 그냥 강제로 태워버려요. 근데 강제로 태워버리는 와중에 이제 동면에 들게 만드는 약물이 이전의 기억을 좀 잃게 만드는 약물을 넣어버리게 돼서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중반부쯤에 자기가 끌려오게 된 배경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강제로 끌려왔다라는 감정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뒤집기에는 아스트로파지라는 연구를 꽤나 진행했고 그리고 되게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를 뒤집기보다는 아스트로파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 발견해서 지구로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타우세티라는 별에 도착했을 때는 연료가 그냥 바닥난 상태였는데 로키 덕분에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연료를 로키에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로 귀환을 하려고 로키와 작별을 하게 되고 지구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구로 복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연히 로키의 탐사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는 살아남는 게 너무 중요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로키와 만나는 순간부터 로키와 같이 아스트로파지를 연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로키와의 우정이 되게 깊어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스는 겁쟁이 쫄보였는데 그 상황에서 로키를 구하러 다시 유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키가 거의 죽어가는 와중에 로키를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겁쟁이 쫄보였는데 자기가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구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감수하고 유턴을 한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큰 그레이스의 심경 변화로 저는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정말 우주를 초월한 우정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레이스라는 인물의 성격이 입체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인지하면서 읽어보시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이제 26년 3월에 아마 영화로 개봉할 거예요.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 이게 제가 상상했던 로키의 외형이 어떻게 묘사될까? 내가 상상한 외형과 얼마나 닮아 있을까가 정말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영화화가 됐더라고요. 그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가 영화화가 되는데 그 안에서는 그레이스가 강제로 끌려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자진해서 헤일 메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끔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작과 비교하면서 영화를 한번 분석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매우 2026년에 기대하고 있는 영화 중에 베스트 1은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 나중에 개봉하고 그 영화 리뷰도 한번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진짜 제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크호스라는 책인데요. 결국 저희는 시간 효율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을 되게 지적하는 책이에요. 저희의 교육도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고 저희의 진로 또한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과를 나오고 뭐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표준화된 시스템에 속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미시적 동기를 찾으면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근데 그게 정말 판타지와 같은 소설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되게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컨설턴트 회사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우수한 인재였는데 그 안에서 본인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퇴사하고 자기만의 미시적 동기를 찾아서 결국에는 디너 파티를 주최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근데 좀 생각하게 되면 저희는 성공을 하기 위해 누군가가 짜놓은 틀 안에서 생각을 하고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기량이 펼칠 수 있는 시점까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기만의 미시적 동기를 찾으면 행복하게 성과를 이뤄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 다크호스 책을 읽고였어요. 저도 지금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정형화된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대를 가기 위해서 미술학원을 다녔고 그 미술학원의 입시 시스템에 맞춰서 평가를 받고 수능을 치러서 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미대 안에서 UX, UI라는 전공을 가지고 졸업 작품을 했고 이제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인턴 생활을 거치고 정직원 전환이 되어서 이제 저의 커리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저는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재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 재미를 느끼고 얼굴이 빨갛게 상기될 정도로 즐거움을 느끼는 일은 영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근데 또 뭔가 남의 영상을 만들기보다는 내 영상을 만드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처음으로 제 얼굴이 나오고 제 목소리가 담기는 영상을 편집해 봤는데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보다 100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있는 미시적 동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 자체가 좀 이 시스템에 맞춰져 있다라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본인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생애를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좀 재밌게 일해 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게 좀 고정적인 시각을 깨트려주는 책인 것 같아서 모두가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정말 추천드리고 한번 2026년도에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제일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월에 영화가 개봉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개봉하면 진짜 이 책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Peace.